안녕하세요. 2학번 이근아입니다. 졸업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자, 즉 개발자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 및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획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개발을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면 기획과 그거를 이제 실제로 배포된 사이트를 보면서 그 시연하면서 이게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획자, 개발자 소개입니다. 저는 헬스를 10년 이상 했고,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라는 이제 유명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피트니스 센터의 모델을 했다든지, 뭐 전국에서 유명한 선수의 운동 파트너로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중상급자에서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회 나갔을 때 그 대회 선수들과 입상 그 트로피 사진입니다. 제가 이 웹을 사용할 때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제가 이제 다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이 웹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선택한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적용한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했고, 뭐 테일윈드, 컨텍스트 API, 뭐 리액트 폼을 사용했고, 테스트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으로 리액트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액트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차세대 프레임워크, 3대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리액트와 앵귤러 뷰 안에서도 리액트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점유율이 계속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풍부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커뮤니티 제공은 이제 개발에 있어서의 뭐 굉장한 장점도 있고 이제 다양한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개발의 편의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그 기술들이 이미 다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 생산성에서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뷰 앵귤러 중에서 왜 리액트를 선택했느냐는 이 자료에서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인기가 그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인기가 핫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많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귤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앵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많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고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출처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뭐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많은 큰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리액트 혹은 뷰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앵글러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리액트나 앵글러보다도 이제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도 불분명하고 내가 원하는 기술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직접 하나하나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구현하는 것은 이제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을 지향하는 게 요즘 개발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리액트가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리액트는 훌륭한 성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술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있어서도 이제 앵글러보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또 뷰보다는 우세했기 때문에 리액트를 선택해서 본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UI로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이제 CSS 모듈과 테일윈드를 사용했습니다.
테일윈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고로 유명한 CSS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CSS 모듈과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테일윈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일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정해진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이름에 창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UI 경험이 많지 않은 저 같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UI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런 HTML, CSS에 정교하게 직접 다 만들 필요가 없이 이미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테일윈드의 생산성을 위해서 테일윈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수로 CSS로 정밀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CSS 모듈도 사용했습니다. 즉 CSS 모듈과 테일윈드를 조합하여 UI를 구성하였고, 스타일 컴포넌트는 이제 성능에 좋지 않고 이런 뭐 고립성, 독립성의 편의성은 있으나 이제 뭐 재컴파일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성능상의 이점으로 이거는 선택하지 않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리덕스와 리콜, 주스탠드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이제 저는 리액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액트 컨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보다는 리액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빌트인 컨텍스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이제 기본에 머무르는 것이고, 네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뭐 그냥 리액트 컨텍스트가 좋은 이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이런 출처도 보고 다양한 이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네, 이게 뭐 컨텍스트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리액트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또 이제 리액트 후폼이라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로 이제 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이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밸리데이션 같은 것도 이미 구현되어 있고,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렌더링 이슈 때문에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뭐 이미 커뮤니티 또 유명한 개발자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서적을 보고 이제 Learn React with TypeScript by Carl Libon이라는 사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봐서 여기서 이제 추천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추천한다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밸리데이션 할 때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동시에 리액트의 단점인 불필요한 렌더링도 다 해결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나서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술을 차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텐스택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REST API와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서적에서 제가 차용을 했는데요. 리액트 라우터는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쿼리를 날릴 때마다 캐시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효율적인 성능에 있어서 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텐스택 쿼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텐스택 쿼리 이게 공식 사이트인데 캐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능상에 있어서 이점도 갖고 있고 비동기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텐스택 쿼리를 사용하는 것이 요즘 많은 리액트 개발자들 사이에서 트렌드이기도 해서 제가 이 텐스택 쿼리를 선택해서 이제 개발을 API 통신할 때 텐스택 쿼리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텐스택 쿼리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뭐 캐싱이 있어서 있고 간단하고 이제 확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 정리해서 비동기 처리와 캐싱으로 인해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엔드 기술 스택입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어베이스라고 해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백엔드를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HTTP API라는 이쪽 서비스를 직접 다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거를 다 개발자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발달을 했고 그 백엔드를 이제 서비스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 이제 최신 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결과 이제 이런 기술이 최근에 이제 NC 소프트라든지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백엔드를 초반에는 제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 포스트그리 SQL 같은 이제 IDB를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개발 과정에서 제가 선택하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뭐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로 대체를 하는 이제 요즘 경향을 반영해서 한번 새로운 기술로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를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제 뭐 상당한 양의 너는 뭐 상당한 양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졸업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기획과 개발,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다 이렇게 신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개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게 이제 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짬짬이 만드는데 오히려 제가 진짜 필요한 자원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좀 더 역량을 쏟는 게 좀 더 결과물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쪽은 다 파이어베이스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생산성, 그리고 최신 기술, 뭐 파이어베이스의 리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했고, 네, 또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IDB보다는 노에스큐엘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기술을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CD라고 해서 가장 이제 배포 중에서 인기 있는 툴이라고 한다면 넬리파이랑 히로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히로쿠를 선택하지 않고 넬리파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프론트엔드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비교표에 나와 있듯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넬리파이로 배포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더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좀 더 적합한 넬리파이 툴을 선택했고 또한 요즘 또 배포 트렌드는 또 CI/CD입니다. 그래서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를 따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자 혹은 이제 뭐 관리자들이 따로 배포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깃에다가 깃 저장소 같은 거다가 푸시를 하거나 플리캐스트를 올리면 바로 배포가 될 수 있는 컨티뉴어스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라는 관점에서 CD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배포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프론트엔드 중심 프로젝트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넬리파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히로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료 버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 3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데 현재 좀 이미 넬리파이 같은 건 이제 무료 버전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제가 넬리파이를 배포 기술 스택으로 선택한 근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 웹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장에는 언제 어떤 운동을 했고 어느 종목을 몇 회 세트로 했다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기 형식의 웹에만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력이 쌓이다 보면 운동 시간과 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특정한 운동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가슴 운동을 몇 분 동안 어떤 운동들을 몇 회 하였다는 이제 과거에 기존에 있던 앱 형식이 아니라 벤치프레스라는 특정한 한 종목을 정해서 오늘의 최대 중량이 얼마이고 그걸 몇 회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날짜별로 기록을 해놔서 일주일 전에는 얼마였는데 한 달 뒤에는 내가 벤치프레스를 최고 중량으로 몇 회를 했는지를 한 달 뒤에 확인해 보고 또 뭐 1년 동안 기록을 했다 그러면 1년 전에 비해서는 내가 특정 벤치프레스라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향상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이제 고급 레벨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앱을 이제 제가 이 웹을 기획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헬스 다이어리 관련 다운로드 탑5 중에 3개를 제가 정밀 조사를 해봤고 그것에 대한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제가 조사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캘린더와 오늘의 운동 헬스장 루틴이라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바디 캘린더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시면 이제 몇 분에 몇 세트 했고 어깨는 어느 정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일기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오늘의 운동 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시간에 뭐 가슴 운동을 했고 벤치프레스를 했다. 뭐 이렇게 어떤 운동을 몇 시간 동안 뭐 어떤 부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시간 동안 뭐 총 운동 무게가 몇 킬로고 몇 세트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벤치프레스 몸무게가 몇인지 그 특정 항목 세세하게 그런 관심사, 고수들의 관심사와 같은 이래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은 모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앱을 헬스장 루틴을 보더라도 이제 이 날에 뭐 운동 시간은 몇 분이었고 총 몇 킬로그램을 했는지 뭐 주간 평균은 얼마인지 뭐 이렇게 내 몸무게는 얼마이고 이렇게 팔 운동은 몇 분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 형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했다. 그 총 중량은 몇 킬로다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사실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실 되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특정 부위 안에서도 특정 종목의
운동 수행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네, 못한다는 이제 시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식으로 이제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앱을 원하겠지만 나중에 뭐 정말 이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디테일하고 미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그런 이제 욕구는 충족시켜주는 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신체 부위 안에서도 특정 종목,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나 레그 컬이나 뭐 그런 뭐 랩풀다운처럼 특정한 종목에 초점을 맞춰 종목별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운동 수행 능력의 그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앱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운동 일지 앱이 신체 부위별 운동 수행 시간 및 부위에 대한 운동 기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제품은 운동 종목별 최대 중량 및 횟수, 즉 종목별 운동 수행 능력을 관심사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동 수행 능력을 좀 더 세밀한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운동 계획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구현하기에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리얼 데이터베이스라고 NoSQL을 썼지만 일단 그 NoSQL을 쓰기 전에 IDB로 제가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테이블을 한 이 4개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유저 테이블이라든지 운동 종목, 이제 히스토리 테이블, 바디 파트 테이블 해서 이렇게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로 스키마를 작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관계도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PI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API는 내가 필요한 API는 뭐 로그인, 로그아웃, 뭐 회원가입, 유저 정보, 유저 부위 목록 이런 식의 API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API 명도 REST API의 이제 명령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어서 문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버로 보내는 파라미터며 그 서버에서 어떤 응답이 와야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머릿속에서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을 이제 문서화 시켜서 이제 정확하고 완전성 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API 리스트를 설계했고 그거를 이제 문서화 시킨 결과물입니다. 실제적인 구현은 이제 제가 여기 누구나 넬리 파일을 통해서 웹상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만든 웹사이트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을 이 프로젝트를 끝날 때쯤에 이제 시연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네, 이렇게 뭐 메인 페이지라든지 부위 선택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트를 등록하고 이거는 제가 이 화면은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연을 해서 동작 과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를 선택하고 세트를 지정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여타 앱이랑 똑같은 이제 히스토리를 보고 이제 상세 보기 그리고 열람할 부위 선택하고 이렇게 최대 중량 및 보는 것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지금 빠르게 넘어갔던 이쪽 부분을 이제 실제로 화면을 시연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 보여드린 PPT의 첫 번째 화면인 이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제 헬스 다이어리라는 이제 로고를 제가 넣었고 저희 앱의 목적성에 맞는 이제 적절한 제목을 넣어서 이제 그림은 넣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네, 그런 식의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이제 제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글과 연동을 한 이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누르면 제가 이미 이 PC에는 로그인이 구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은 바로 이제 구글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누르면 이제 구글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 기존에 있는 구글을 써서 별도의 이 앱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구글 아이디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구글과 연동을 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써서 구글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면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다시 이제 메뉴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웹하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지만 제가 이것 두 개는 필수적으로, 일단 내가 운동을 어떤 것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넣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앱들과 차이가 없는, 보통 일반적인 헬스 다이어리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의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앱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운동 일지를 등록을 합니다. 제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제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선택해달라는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깨를 했다고 하면 이제 어깨 중에서도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어깨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하나의 어깨 중에 하나의 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여러 개를 선택하면 여러 개의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근데 운동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마다 종목이 굉장히 많고, 명칭도 조금씩 다르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밀하게 따지면 한 부위에서도 50가지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원하면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새로운 운동 하면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잘못 입력하면은 이제 삭제하면은 이제 운동 종목을, 이제 필요 없는 운동 종목은 삭제하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여러 개의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두 개를 선택하면 이제 두 개 설정한 것만큼 이렇게 세트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머신 숄더 프레스와 스미스 머신 밀리터리 프레스라는 두 개 선택한 것이 여기 나오고, 그 각각의 세트에 대해서 몇 중량을 몇 개씩 했는지 입력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트는 이제 몇 세트를 했는지, 뭐 10세트를 하거나 1세트를 하거나 2세트, 3세트, 뭐 1세트 이렇게 다 조정하는 만큼 인풋 필드가 다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좀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보여드린 것이고, 좀 간단하게 이제 머신 숄더 프레스만 하나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어깨에서 머신 숄더 프레스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0, 20, 30, 3, 2, 1 해서 넣겠습니다. 제가 이 날에 28일, 오늘 날짜가 28일인데 28일 11시에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이제 뭐 며칠 뒤에 저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하자마자 바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기록할 수 있게 이제 캘린더를 넣었고요. 또 이제 운동한 시간을 기억해서 어제 뭐 예를 들면 27일 날뭐 7시 했다고 하면 7시에 선택하고 이제 운동을 했던 종목을 다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연하는 과정에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일단 하나만 설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7일 7시에 머신 숄더 프레스를 이런 중량으로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기존에 저장했던 것 중에 27일 7시에 머신 숄더 프레스를 했다는 것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저장을 한 것을 이제 여기서 일기를 보는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기를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기를 읽는 메뉴입니다. 일기를 읽어서 이제 날짜별로, 이거 기존에 두 개가 제가 기존에 있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왔던 것이고, 지금 새로 등록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했고, 이제 이 날짜, 아까 제가 등록한 날짜에 어깨 운동에 머신 숄더 프레스를 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아까 입력한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첫 세트는 10kg로 3번을 했고, 두 번째 세트는 20kg로 2번을 했고, 세 번째는 30kg로 1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날짜에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것을 이제 단순히 일기 형식으로 저장한 여타 앱과 다른 바가 없는 일단 일기 형식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일기 형식으로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능은 이제 여타 앱에서 없는 기능인데, 이제 제가 아까 넣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깨에서 머신 숄더 프레스를 아까 넣었습니다. 그래서 머신 숄더 프레스 보면은
이제 가장 10, 20, 30에 3, 2, 1을 했지만 이제 가장 최대 중량만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중량으로 몇 개를 했는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숄더 프레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런 값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장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네, 잠시 후에 딱 와서 보면은 이제 이날에는 이 날짜로 30에 10kg, 그러니까 최대 중량만 딱 기록에 나와서 이제 이게 히스토리가 쌓이다 보면 27일, 29일 해가지고 이제 1년, 뭐 6개월, 뭐 짧게는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뭐 길게는 1년 정도 돼가지고 보면은 내가 이 머신 숄더 프레스라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이제 시간별로 알 수 있는 게 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머신 숄더 프레스는 이날에는 최대 중량이 얼마였는데 뭐 몇 달 뒤에는 이 최대 중량이 얼마가 됐고 그 중량으로 몇 개를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의 특징이고 많은 상급자들이 요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것을 기획을 했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